제작진에게 들어온 제보. 정책자금계의 달인이 있다는데. 아, 박병진 세무사님이요? 당연히 알죠. 그분 덕분에 저도 정책자금 5천만 원이나 받았잖아요. 설마 진짜 되겠어?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박병진 세무사님 덕에 저도 이자 엄청 아꼈어요. 밀려드는 제보의 달인을 찾아간 제작진. 서울 서초구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박병진 세무사.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정책자금계의 유명 인사. 정책자금만 보면 딱 감이 온다는데 업종, 매출, 신용까지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가능한 길을 찾아내는 달인. 근데 정책자금,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날릴까요? 정책자금이랑 그냥 대출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은행의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담보도 요구하고 상환기간도 매우 짧아요. 하지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이 산업을 밀어주자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인데요. 금리의 경우 은행은 보통 5에서 7% 정도지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보통 2에서 4%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빌리자면 1년에 2에서 400만 원은 차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기간인데요. 상환기간이 보통 정책자금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완전히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보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다면 어렵지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기관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사업성만 있다면 충분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거래처 중에 한 분이 6%의 대출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매출은 높고 사업성은 괜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책자금을 안내를 드렸더니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적으로 2.5%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달인! 세무사님, 은행보다 이자가 그렇게 싸요? 보통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아, 이건 제가 한번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달인을 따라가보는 제작진. 자, 1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은행, 그리고 여기는 정책자금. 1억 원을 빌렸을 때 은행의 경우에는 금리가 보통 5에서 7%예요. 하지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보통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렸을 때 연으로 따지면 여기는 이자가 700만 원이 나올 수 있지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년으로 따지면 400만 원 차이고 이게 5년으로 따지면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러면은 직원 인건비 한 명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거치 기간인데요. 보통 은행의 경우에는 원금부터 균등 분할 상환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보통 1에서 5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은 매월 180만 원까지 납부를 하셔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자금은 초기 이자만 내기 때문에 월 25만 원 정도로 사업 초기 부담을 확 줄이실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 차이가 기업의 생존까지 가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차이가 확 와닿는데,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업종이나 업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 1년 미만이고 매출이 아예 없으시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1억 이상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 3년이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신다면 1억에서 5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제조업이나 기술기업처럼 제조설비 투자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5억에서 10억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로 작년 매출이 8억 정도이신 제조업이신데 이분은 제조설비 투자를 위해서 3억 대출을 신청하셨고 실제로 2억 8천까지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돈을 받아서 뭐 하실 건데요에 대한 건데요. 그냥 운영 자금이 아니라 이 설비를 사면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재무 데이터를 보고 상담을 드리는데요. 이런 재무 데이터를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세무사회를 이용하면 이러한 경영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역시 플랫폼 세무사회. 세무사님, 근데 매출이 진짜 적어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출이 오히려 적을 때 필요한 게 정책자금이죠. 정책자금이라는 게 애초에 아직은 작지만 키울 가치가 있는 산업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미 큰 기업은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계세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출 규모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에 연매출 5천만 원인 식당도 받으셨고 이번에 프리랜서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 연매출 3천만 원의 경우에도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셨는가? 체납이 있으면 바로 입구 컷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 신규 거래처나 준비 중인 아이템 같은 거요. 셋째로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냐? 이 돈 받으면 뭐 하실 건데요?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괜히 정책자금의 달인이 아니라니까요. 세무사님, 근데 이거 신청하면 바로 돈 들어오나요? 아니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일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상담 약속을 잡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보통 1에서 2주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증기관에서 심사하는데 또 2에서 3주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실행이 되면은 대출 실행까지 보통 1주 정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다만 긴급 운영 자금이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또 3달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 월세가 갑자기 막막해요 하고서 찾아오시면 어렵고요. 그때는 은행에 가셔도 금리도 높고 조건도 많이 안 좋습니다. 무엇이든 미리미리. 근데 이거 선착순이에요? 늦으면 못 받나요? 선착순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 소진이 되면은 못 받는 건 맞아요. 따라서 이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께 가장 주의시키는 건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말인데요. 11월부터 12월의 경우에는 예산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 상품인데요. 우대금리 같은 특별 상품의 경우 상품이 일찍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신청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때는 예산도 넉넉하고 심사도 덜 빡빡하거든요.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붙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이건 선착순은 아니지만 심사는 접수순으로 되기 때문에 마감이 임박형 경우에는 아무래도 빨리 접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 역시 달인의 확실한 꿀팁. 근데 이거 세무사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혼자 하시면 대부분 처음부터 막힙니다. 국세청 서류도 어디서 발급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료 준비하는 데만 며칠씩 날아가요. 근데 세무사가 있으면 평소에 관리가 잘 된 자료가 있고 국세청 자료도 바로바로 발급이 가능하시고 추가 자료 요청이 와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만약에 대표님 시급이 5만 원이라 치면은 하루에 3시간씩 10일만 하셔도 총 150만 원의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세무사는 기장료가 월 1에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세무사한테 맡긴 게 훨씬 이득이죠. 제가 고객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지시면 대표님 시급이 5천 원이란 뜻입니다. 대표님은 본업에 집중해서 돈 버시고 서류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역시 전문적인 우리의 달인. 근데 정책자금 이거 떨어져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떨어진 이유만 알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보완해서 내면 더 잘 붙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류 미비. 이게 가장 많아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허술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잘 보완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문제인데요. 대표자가 신용 불량하거나 연체 기록이 있으면은 잘 관리하셔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다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성 부족인데요. 사업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부족하면은 거절이 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대로 데이터를 준비해서 매출 데이터를 쌓고 거래처도 확보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2번이 떨어지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저와 상담 받으시고 매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스토리를 잡으셔서 총 1억 5천을 대출 받으신 분이 계세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떨어졌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보완하셔서 제출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책자금계의 달인 박병진 세무사.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